떠먹여주는 이슈 채널 사건 반찬. 협박범. 쯔의양 협박범들 근황. 구제역 이준희, 징역 3년, 7,500만 원 배상 판결. 주작감별사 정국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제역과 5천만 원 공동 배상 판결. 카라큘라 이세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최우석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크로커다일 최일환, 벌금 500만 원. 가세연 대표 김세희, 쯔의양 영상 삭제 명령, 영상 다시 올릴 시 회당 1,000만 원 지급 명령. 30대 공갈녀 송모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00시간. 20대 공갈녀 김모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00시간. 최저시급.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30, 무려 한화로 약 45,000원으로 올리는 파격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살인적인 주거비와 물가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최소한의 조치라며 환호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줄 돈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식당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고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메뉴 가격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시급 $30도 뉴욕의 실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과거의 인상이 빈곤 감소로 이어졌다는 낙관론과 서비스업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함.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 만에 드디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함. 범죄도시포 이후 22개월 만에 나온 한국 영화의 25번째 1,000만 기록이자 사극 영화 중에서는 역대 4번째 대기록인데 이번 영화로 배우 유해진은 5번째, 유지태는 데뷔 이후 처음, 그리고 박지훈은 영화 데뷔작으로 곧바로 1,000만 배우 명단에 이름을 올림. 특히 장항준 감독은 데뷔 24년 만에 역대 2번째 고령의 나이로 1,000만 감독 타이틀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 수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주말 관객 수가 매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례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의 봄에 1,312만 명 기록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화장실 이용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키오스크 메뉴판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2,000원이라는 항목이 적힌 사진이 올라와 뜨거운 논란 중. 오죽하면 유료로 운영하겠냐, 개인 사업장의 자유다 라는 옹호론과 카페가 아니라 화장실 대여소냐 라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을 쓴 사람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거나 아예 이용료 5,000원이라는 안내문을 붙인 카페 사례까지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프로필 사진. 교사의 사생활까지 선 넘게 간섭하는 한 학부모의 황당한 민원이 공분을 사고 있는 중. 최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퇴근 시간 이후 교사에게 연락해 남자친구와 찍은 프로필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유는 아이들이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연애 사진은 보기 안 좋다는 것. 심지어 교사가 답을 하지 않자 겨우 16분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례의 극치다. 교사는 연애도 못하냐. 부모 인성부터 챙겨라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함. 다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통밀 비스킷 다이제의 반전 과거가 화제 중. 1839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의사들이 처음 발명한 다이제는 이름 그대로 소화를 돕는 약품으로 개발되어 실제 약국에서 판매됐었는데
당시 의사들은 소다가 소화작용을 돕는다고 믿어 통밀에 소다를 듬뿍 넣어 만들었다고. 초기엔 너무 딱딱해서 억지로 씹어 삼키는 수준이었지만 1892년 버터 등을 넣은 비밀 레시피 덕분에 지금의 바삭한 과자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함. 안내문.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짐. 한 이웃이 몇 주 전부터 새벽 6시 반쯤 반복되는 믹서기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있다며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글을 붙인 것인데, 이 글을 공유한 작성자는 아침을 주스로 먹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믹서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이에 네티즌들은 출근이나 등교를 준비하는 합당한 시간이다 라는 의견과 공동주택에서 6시 반은 너무 이르고 매일 반복되면 큰 스트레스다 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 갤럭시. 내 남친이 갤럭시를 쓴다면 약간 싫을 것 같아요. 유튜버 프리지아의 이 발언 한마디에 온라인이 다시 한번 휴대폰 계급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름. 최근 브이로그에서 프리지아는 갤럭시로 나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짜증난다며 아이폰과 갤럭시의 사진 때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소신을 밝힌 것인데, 이에 누리꾼들은 휴대폰으로 사람을 판단하냐는 비판과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라는 옹호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 지배적이지만 18세에서 29세의 여성의 경우 78%가 아이폰을 사용 중일 만큼 세대별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함. 똥 묻은 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의 고영욱이 SNS를 통해 사회의 이중잣대를 저격하며 울분을 터뜨림. 그는 최근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에 논란이 된 MC 딩동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배우 이재룡을 동시에 소환했는데, 이런 저급한 놈들도 버젓이 활동하는데 왜 나만 터부시하냐며 13년 넘게 실업자로 지낸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사회의 기준에 의문을 던짐. 범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냉담한 시선과 연예계 복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함. 독도 주민. 우리 땅 독도를 60년 넘게 지켜온 마지막 주민 김신열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별세하셨다고 함. 1960년대 후반부터 남편 고 김성도 씨와 함께 독도의 터를 잡고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오셨는데, 특히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며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산증인이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번 별세로 이제 독도에는 주소를 둔 주민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됨. 현재 독도 경비대와 관리소 직원들이 머물고는 있지만 주소지는 두지 않고 있으며 김 할머니의 유가족이 낸 전입신고마저 기각되거나 반려된 상황이라고. 울릉군은 독도 주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심하며 경북도와 협의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함.